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31일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 5월 30일에서 6월 11일 첫날에 호기롭게 쏘아 올렸지만 위성체 궤도 진입은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오전 9시 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리마 1로 명명한 위성 운반 로켓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사실상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체중이 140kg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국국회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국정원장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한 걸 근거로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와 김 위원장의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때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히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도 AI 분석 결과 140kg 중반으로 평가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합의안을 7대6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야당인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고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1,500만 명이나 6월이면 거의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월부터 시작한 메디케이드 정리 작업이 버지니아 등 10개 주에는 이미 끝났고 6월에 메릴랜드와 DC, 조지아, 뉴저지 등에서 대부분 완료되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들만 7월까지 끝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8월 말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고 재상환하도록 하자는 희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과 대출 유형에 따라서 $10,000에서 $20,000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액 상한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700억 달합니다. 연방교육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의 누적 학자금 대출금은 3월 말 기준으로 총 1조 6,400억 달러, 조지아주는 $700억 달러로 미 전역의 대출금의 4.3%에 해당합니다. 조지아의 학자금 부채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1위로는 캘리포니아, 2위는 텍사스, 3위는 플로리다입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흑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한 극장에서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관람하던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 사이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가 인어공주 관람 중 할리 베일리가 맡은 에리얼을 보고 괴물 같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은 흑인 부모가 자리에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인 부모는 백인 어린이를 향해 직접 물어보겠다고 고함을 치는 한편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영화가 스크린에 나오는 와중에도 다른 관객들의 불편은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백인 부모 또한 흑인 부모의 항의에 맞서 싸우며 극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던 관객도 내 티켓을 환불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인어공주는 캐스팅 단계에서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으로 기용해
PC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만큼 원작 애니메이션 속 에리얼을 파괴한 행위라는 의견과 더불어 인어공주가 굳이 백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뜨거운 기름 솥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 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의 한 정육점에서 무장한 남성이 갑자기 길가에 개 한 마리를 집어들고 옆에 있던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요.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밸브를 잠갔지만 이 개는 격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몇 초 만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CCTV에 녹화됐고 이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